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와 교육청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취수 연장 동의안 등을 심의합니다. 또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후보가 제주를 방문하는데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권혁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도의회 임시회.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3차 추경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핵심 쟁점들이 심사대에 오릅니다. 먼저 절차 위반을 이유로 심사 보류됐던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연장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또 1년 넘게 표류 중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도 심사될 예정이어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제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제주 카로텔 매각 반대 등 제주 지역 주요 노동 현안 현장을 찾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제주 지역 공약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대선 제주에서 전국 득표율보다 높은 8.68%의 득표율을 얻었던 심상정 후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성탄절을 맞아 도내 성당과 교회에서도 미사와 예배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종교 행사 참석 인원이 전체 정원의 30% 또는 최대 299명까지로 제한돼 미사와 예배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교통사고로 넘어진 대형 화물차를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다 지상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화물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과 사고 차량을 연결했던 줄이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도로를 달리던 13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넘어 2m 높이 비탈길로 굴러 떨어집니다. 3시간쯤 뒤 20톤급 크레인 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업기사들이 화물차 뒷부분에 크레인 줄을 연결했습니다. 당시 현장엔 크레인 운전자 외에 화물차 아래쪽에서 40살 A씨 등 지상 노동자 2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줄이 팽팽해지며 화물차가 들어 올려지나 싶더니 갑자기 쿵 하고 떨어지면서 A씨를 덮쳤습니다. 크레인 작업기사 A씨는 인양 작업 중이던 차량이 넘어지면서 깔려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저희가 현장 도착했을 때부터 이식과 호흡은 없으셨고요. 화물차 추락 당시 화물차 앞부분이 컨테이너 작업물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노동자들은 화물차 뒤쪽, 짐칸 쪽에만 크레인 줄을 걸어 화물차를 끌어올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하중에 맞는 줄을 사용했는지, 연결 방법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줄거리 작업이 할 때 안은 수술을 제가 실패했느냐 안 여부에 돼가지고 확인하고 왔어요. 경찰은 크레인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26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20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명은 다른 지역 관련, 그리고 나머지 5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사우나에서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해 관련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백신 2차 접종률은 80.9%, 3차 접종률은 20.5%로 집계됐습니다. 한라산 천백도로에 눈꽃 구경 인파가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한라산 천백도로에 등반객과 관광객, 눈썰매를 타려는 도민 등이 몰리면서 어리목 입구와 천백도로 일대 양방향 4km 넘게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오후 한때 통행이 사실상 마비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농지 곳곳에서 무허가 흙쌓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지 조성을 위한 흙쌓기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두면서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모호한 규정탄만 하며 지자체는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목포 MBC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의 한 농경지가 2m 남짓의 높이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농지를 조성한다며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쌓아둔 겁니다. 우량 농지 조성을 위해서라면 2m 이하의 흙쌓기는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토가 이뤄진 부지에서는 암석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개중에는 폐 아스콘조차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경지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폐 아스콘 등을 함부로 매립했다가 적발되면 건설 폐기물법 위반입니다. 폐 아스콘 그런 건 빼놔야죠 당연히. 폐 콘크리트나 이런 거 당연히 빼는 거고 잡석이 조금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농지 소유주는 뒤늦게 흙 속에 포함된 폐 콘크리트 등을 골라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분쟁과 논란은 또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의 한 공터, 일부 부지가 주변보다 높게 솟아 있습니다. 규정상 흙쌓기 등 개발 행위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부지 역시 예외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서는 자갈과 돌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또 그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선 일부 분재를 키우면서 농지 조성 목적과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지 생산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토질이 좀 자갈로 다 돼 있고요. 농지법에도 보면 자갈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재방기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와 지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주변 농지를 오염시키는 폐기물이 아닌 이상 흙뿐 아니라 자갈과 돌을 쌓아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동백나무는 물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빠짐이 좋은 흙으로 성토를 하게 됐습니다. 직접 투경이 아니더라도, 직접 투경이다 식재를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식재해서 이용한다면 저희들은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의견은 다릅니다. 흙을 쌓은 뒤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비닐하우스 자체가 농림 어업용으로 이제 쓰인다고 해도 이 비닐하우스라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성토를 했다면은 그거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농지 개발 행위와 관련된 애매한 법 규정과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농지 성토 분쟁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우리 양식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양식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 양식장 관리 프로그램을 어업인에게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MBC 경남 서윤식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개발한 스마트 양식장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양식장의 수온과 사료 공급 상태 등 모든 것을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같은 시각 양식장에선 수질 환경 측정기가 자동으로 투하돼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전송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사료도 공급합니다. 수중 카메라가 보낸 정보로 물고기 크기와 개체 수도 집계합니다.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 지능화한 양식 시스템, 바로 스마트 양식입니다.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스마트 어류 양식장 관리 프로그램을 내년에 양식어업인에게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모두 전국 최초입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시달리던 양식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젊은 기업 기초하는 어업인들이 이와 같은 고도화된 장비를 활용을 함으로써 양식업 환경이 바뀌고 소득 경제도 이바지가 될 거며 스마트 양식 기술은 어업 선진국보다 20년 이상 늦은 2015년에 개발됐지만 우리나라는 개발 2단계인 데이터 기반 자동 제어 시스템을 넘어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3단계 초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양식 기자재의 자동화를 완료한 2단계는 마쳤고 어체를 자동 측정하고 사료 공급량을 진영화하는 그러나 스마트 양식 기술 고도화의 전제인 생산에서 소비,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의 빅데이터 구축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관련 기자재 업체의 육성도 과제로 남긴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스마트 양식 산업 보급률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5도가량 높아서 1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날은 포근하지만 지대가 높은 중산간 지역은 아직 내린 눈이 쌓여있고 얼어붙은 곳이 있는데요. 오늘 산행하거나 산간도로 이동하신다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로 미세먼지가 쌓이고 있지만 제주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깨끗하겠는데요.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지역 9도, 동부 지역은 5도로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1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성탄절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제주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신생기업 3곳 가운데 1곳 이상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개점한 신생기업은 16,0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37%는 개업 1년 안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지역 기업 1년 생존율은 62.6%로 울산과 함께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개업 후 2년 이상 생존율도 51.3%로 절반 수준에 그쳤고 3년 이상 생존율은 44%에 불과했습니다. 갈치와 참조기 등 제주 지역 주요 수산물의 위판량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6개 수협의 위판량은 5만 3천여 톤으로 작년보다 0.9% 줄었습니다. 특히 참조기는 8,511톤이 거래돼 1년 새 24.7% 감소했고 판매 금액은 41% 급감했습니다. 서귀포시가 내년도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규모는 단독주택은 6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공동주택은 최고 2천만 원입니다. 서귀포시는 내년부터 돌담 철거 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주차장 진입로와 출입구 폭을 3m 이상에서 2.5m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소형과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돼 차고지가 없으면 신규 차량 구입과 주소 이전이 불가합니다. 20년 전 폐쇄됐던 서귀포시 헌혈의 집이 내년에 다시 문을 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도의원은 내년 제주도 예산에 서귀포 헌혈의 집 설치 예산이 반영돼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 도내 헌혈의 집은 3곳으로 모두 제주시에 집중돼 서귀포 시민들이 헌혈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위 강남모녀와 안산시민 또 목사 부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해를 넘겼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예정됐던 소위 강남모녀에 대한 판결 선고가 일부 자료 제출 미비 등으로 내년 1월로 연기됐고 안산 시민과 목사 부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올해 안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이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일부 동선을 숨기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 시내 한 호텔에서 미성년자 투숙객인 B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제주 지역 농지와 목장 용지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농지는 522.4제곱킬로미터로 10년 동안 3.4% 줄었고 목장 용지도 151.7제곱킬로미터로 7.3% 감소했습니다. 반면 대지는 지난해 기준 78.3제곱킬로미터로 10년 동안 39.6% 급증했습니다. 통계청은 최근 10년 동안 부동산 개발 붐 영향으로 농지와 목장 면적은 줄고 대지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